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이민을 막겠다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먼저 와 있는 히스패닉 사람들이 저 트럼프가 우리 친척들 입국하는 걸 막으려고 그러니까 에이 쟤 찍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직계 가족만 미국에 들어오고 나면은 자리가 잡히고 나면은 오히려 싼 노동자가 막 몰려오는 걸 갖다가 조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스패닉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가 트럼프라든지 공화당 지지로 돌아서고 있고 그 6개 주에서 미묘한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지금 바이든한테 좀 불리해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국제시사문예지 파도의 김동규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히스패닉 인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히스패닉이라는 인구가 미국에서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미국의 이제 백인들, 특히 전통적으로 오래 살아왔던 미국 동북부의 백인들이 약간 공포감이 있거든요. 그 공포감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뭔가면은 히스패닉 인구, 라티노라고 하기도 하고요. 인구가 급증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포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백인들을 위협하는 그 공포감을 주는 그 히스패닉, 라티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히스패닉이란 말은 에스파냐라는 뜻이에요. 에스파냐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라티노 히스패닉이 얼마나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지 그쪽 사람들은 카톨릭이 많아가지고 자연 피임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연 피임을 한다는 얘기니까 피임을 제대로 못하죠. 못해가지고 인구도 많이 증가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이제 중남미가 연결돼 있으니까 미국으로 이제 걸어서 국경 넘어서 오는 사람들도 많고, 국경을 들어오는 사람들 많을 뿐만 아니고 들어와서도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기본적으로 인구가 급증합니다. 2000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통계가 있어요. 이게 USA Fact라고 그 자료인데 미국 백인이 19% 늘었어요. 그리고 히스패닉이 80.3%, 그 다음에 블랙이, 흑인이 31%, 그리고 아시안이 104.6%예요. 2010년도, 이건 다른 또 통계예요. 이거는 미국의 그 센서스니까 미국 공식 통계, 미국 정부 통계인데, 백인이 63.8%에서 2023년도에 58.9%로 줄어듭니다. 비중이. 그리고 히스패닉은 16.4%에서 19.1%로 12, 13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가장 많은 인구는 백인, 두 번째 큰 인구는 히스패닉, 세 번째가 흑인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백인이 만든 나라고, 특히 북유럽 사람들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많죠. 아직까지는 58%면은 절반이 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패닉이 지금 벌써 20% 가까이 올라왔고, 나중에 어느 순간 가면은 30, 40%까지 올라가겠죠. 이렇게 히스패닉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인구가 많아지고 나니까 일어나는 현상들 몇 가지만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맥주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 맥주 그러면은 버드와이저 유명하잖아요. 체코식 맥주지만 미국 맥주죠. 버드 라이트라는 게 나중에는 아마 분사가 돼가지고 다른 별도의 브랜드가 됐는데, 미국은 이 버드 라이트가 20년간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장 점유율이 조사를 해보니까 50몇 %예요. 압도적으로 1등은 미국에서는 버드라이트였어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버드라이트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져가지고 미국에서 1등 맥주는, 미국을 대표하는 맥주는 지금은 모델로라는 맥주예요. 멕시칸 쪽에서 온 맥주인데, 이 모델로 맥주가 바로 미국을 상징하는 맥주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국 분위기를 내려면은 이 모델로 맥주를 드셔야 돼요. 근데 이 모델로 맥주는 원래 기본적으로 히스패닉 인구가 늘면서 인기가 좋아진 거죠. 마치 한국 분들이 외국 나가가지고 한국 맥주들, 카스라든지 테라를 마시면서 미국에서 유행을 시킨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멕시칸이라든지 많은 이 히스패닉들이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조금씩 유행을 시켰어요. 지난 10년간 매출이 한 3배 정도 늘었대요. 결정적으로 1등이 되는 또 계기가 있어요. 버드라이트가 실수를 한번 했어요. 2023년도에 광고 모델을 트랜스젠더를 사용한 거예요. 1000만 명 정도 팔로워가 있는 딜런 멀반 이라는 인플루언서인데, 이 인플루언서가 트랜스젠더예요. 이 트랜스젠더를 사용하는 바람에 몰락을 해버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맥주 마시는 사람들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이 봤는데 보니까 얘 싫다는 거예요. 싫어가지고 거의 불매운동 비슷하게 해버렸고, 버드라이트가 완전히 폭락을 해버렸어요. 폭락하는 그 틈을 타가지고 그 계기에 완전히 1등으로 올라서게 됐죠. 그리고 모델로 맥주는 이 트랜스젠더를 내세웠다가 폭망했던 버드라이트를 겨냥했는지 아예 광고의 멘트 자체도 조금 더 약간 마초스러운 그런 멘트를 쓰죠. 영어로 하면은 brewed for those with a fighting spirit. 그러니까 한국말로 제가 대충 번역을 하면은 파이팅 스피릿이 있는 사람을 위한 맥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우리는 남자의 맥주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완전히 1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맥주의 트렌드도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미국은 더 이상 버드와이저, 버드라이트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모델로 멕시칸 맥주의 나라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일단은 음악이 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무슨 사이먼 가펑클이라든지 무슨 컨트리 음악도 많았고, 그다음 마마스 앤 파파스라든지 이런 음악들은 되게 들어보면은 미국의 백인들의 어디 교회 가서 부를 듯한 그런 노래들이잖아요. 그런 노래들인데, 카롤 G라는 사람이 요즘 가장 핫하다고 그러는데, 카롤 G라든지, 배드 버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라틴 팝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고, 사실은 저는 히스패닉의 인구가 급증하는 거라, 한국의 케이팝에 진출하고도 관련이 저는 있다고 해요. 미국 사회에 메인스트림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것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뭔가 하면은 미국의 순수 백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와스프라고 그러잖아요. 동북부에서 전통적으로 수백 년 동안 잉글랜드라든지 네덜란드에서 건너와가지고 살고 있는 그 정통 백인들이 한국 음악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봐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가 일단 기본적으로 라틴인들, 그 히스패닉들이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아시아계도 최근 들어서는 인구가 많이 늘었죠. 중남미 사람들을 하고 케이팝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 예를 들어볼게요. 한 몇 달 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제가 이제 나온 기사 이야기인데, 페루의 페루 팝이라는 게 유행을 한대요. 페루 팝은 옛날 잉카 제국이 있었잖아요, 페루에. 잉카 제국 인디안들, 우리처럼 생긴 사람들이죠. 조금 백인 스페인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우리 얼굴에 조금 가까운 그 잉카 사람들이 썼던 그 당시에 잉카 제국의 공용어가 케추아라는 언어예요. 정통 네이티브 언어를 사용하는 팝이 유행을 한대요. 가수를 갖다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들 왜 이런 케추아 팝을 하게 됐느냐. 사진도 보면은 굉장히 케이팝스러워요. 그래서 자기들은 케이팝을 보면서 좀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생긴 게 조금 이제 인디안이니까 조금 동아시아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동아시아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일종의 레이시즘, 인종차별을 좀 많이 당했다. 학교를 가면은 다들 페루로 칩시다. 페루로 치면은 스페인 사람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 인디안처럼 생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일종 스펙트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스페인 사람이 가깝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인디안, 동아시아 사람들 얼굴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요게 스펙트럼이 쪽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화적인 헤게모니, 문화적인 우위성 이런 걸 갖다 장악하고 있는 건 스페인 사람들이니까, 스페인 사람처럼 생기면 생길수록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디안 사람처럼 생기면 생길수록 조금 더 차별받고 놀림도 당하고, 그래서 자기는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기사에 따르면은. 그래서 왕따도 당하고 그랬는데, 학교에 여자 친구들이, 여사친들이 이제 자기들한테 이런 음악을 들어보라. 그러면서 이제 BTS라든지 한국의 K-팝 이걸 쭉 소개를 하더래요. 보니까 너무 음악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랑 생긴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멋지게 옷을 입고 멋지게 머리를 하고 나와가지고 멋진 노래를 부르면서 이 스페인 계통의 라틴 여성들 열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보고 나서 나도 그러면은 K-팝 아이돌처럼 내가 옷도 입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런 춤을 추면은 나도 인기가 있겠네 해가지고 자기 시작한 게 바로 퀘추아 음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종의 페루 같은 나라, 레이시즘은 반대를 해야 되지만 거기서도 여러분들 일종의 그 인종 정치를 하는 거죠. 문화를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K-팝을 가지고 문화적인 우위, 그 다음에 인종적 우위를 갖다 장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BTS 제가 10년 전 이상부터 저는 지켜봤는데, BTS가 중남미 투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남미 공략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뭐 방시혁 의장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전략적으로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남미에 가서 중남미에 토착한 그 사람들한테 일종의 거기에 레이스 폴리틱스 있잖아요. 인종 정치하고 어울려가지고 거기서 파고들고, 일단 파고들고 나면은 그 중남미 사람들이 그 사촌들이라든지 육촌들이라든지 친척들이 미국에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연락을 한다고요. 연락해가지고 야 이거 들어봐라. 그래서 BTS 좋지 않냐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좋네. 그래서 미국에서 퍼져나가고, 미국에서 히스패닉이 듣고 아시안이 듣고 나면은 그 옆에 같은 학급에 있는 백인들, 순수 백인들 같은 경우도 괜찮다 이러면서 퍼져나가면서 미국의 주류 음악이 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K-팝이 공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곳이 하나가 바로 중남미 히스패닉. 왜냐? 그 히스패닉들이 미국 내에 지금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루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미국 정치에서 그 바이든 후보도 그렇고 미국 민주당이 고전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히스패닉이 자기 친척들이 이제 이민들 오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이민을 막겠다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먼저 와 있는 히스패닉 사람들이 저 트럼프가 우리 친척들 입국하는 걸 막으려고 그러니까 쟤 찍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민주당이 히스패닉을 꽤 믿었어요. 흑인과 히스패닉은 우리의 아군이 되겠지, 우리 우군이겠지, 언제든지 지지해주겠지. 특히 그 이미그레이션,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편일 거야. 안심을 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미국의 평론가들, 정치 평론가들 입장에서는 히스패닉이라는 개념 자체를 갖다가 미국 민주당이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정치를 할 때 중부와 남부를 나눠가지고 남부 지방 사람들 해가지고 통계를 돌려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남부라 그러면은 영남과 호남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영남과 호남을 갖다가 포함시켜가지고 대충 남부, 중부, 수도권 이렇게 나눠가지고 통계를 돌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스패닉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의미가 좀 없을 수 있다. 자, 히스패닉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히스패닉계 중에 제일 많은 건 일단은 멕시코예요. 멕시코는 기본적으로 접경지대고 멕시코는 인구가 많습니다. 1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50% 넘는 게 히스패닉이지만 나머지 40몇 %는 멕시코 출신들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쿠바 사람이 있잖아요. 쿠바 사람들도 우리는 대충 퉁쳐가지고 히스패닉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오는 사람들이 베네수엘라 사람들, 콜롬비아 사람들, 스페인 말을 안 쓰기 때문에 히스패닉이라고 부르면 아마 그 사람들은 되게 화를 낼 텐데 라티노라 해야겠죠. 그러면 브라질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르헨티나도 있을 거고 수많은 중남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하나의 카테고리로 퉁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면은 우리 생각에는 멕시코 사람들이 친척들도 다 챙길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우리 애들은 지금 멕시코에 있는 애들 아니면 저 콜롬비아에 있는 애들을 데려오고 싶겠죠. 여기까지만 관심 있지 촌 뭐 동생 뭐 칠촌 이런 것까지 챙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직계가족만 미국에 들어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리가 잡히잖아요. 자리가 잡히고 나면은 오히려 일리걸 이미그런트 막 싼 노동자가 막 몰려오는 걸 갖다가 조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자리도 잡히고 중산층인데 이민자들이 막 들어와? 아, 그걸 막아야지. 그리고 그 사람 들어오고 나면은 그 중에서 불량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마약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걸 갖다 막는 거는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 표현 있나요? 사다리에 올라오고 나면 사다리 걷어차는 것처럼 이미 들어온 사람 중에서는 마음이 바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일단은 히스패닉이 꼭 민주당을 갖다가 지지한다. 그리고 이미그레이션 문제, 조금 더 이민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민을 여는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뭔가면은 이거는 미국 민주당이 해왔던 진보적인 정책의 결과인데 세상이라는 거는 참 변증법적이죠. 어떤 걸 하고 나면 그 결과로 다른 게 나타나기도 하고, 예, 독재를 해가지고 산업화를 시키고 나면은 산업화의 결과로 중산층이 등장해가지고 그 중산층이 그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독재를 깬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은 변증법적인 게 있는데 미국 민주당이 지금까지 굉장히 인종 간의 갈등을 갖다 이렇게 해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옛날에 보면은 백인 사는 동네가 있고 히스패닉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이것이 약간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이상한 게 히스패닉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정체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보면은 계층적 정체성도 있어요. 돈을 좀 벌고 나면 나는 이제 중산층인데, 계층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공화당스러울 수 있는데, 야, 친척들 같은 경우는 야, 우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하니까 민주당 지지해야지라고 말을 하잖아요. 옆에서 오는 그 동료들의 압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돈을 좀 벌어가지고 가게도 하나 생기고 좀 성공한 히스패닉들 같은 경우는 백인들하고 어울려 살기 시작하거든요. 어울려 살다 보면은 친척들의 그 피어 프레셔, 친척들의 동료에서 오는 그런 압박을 받는 빈도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뭔가 하면 아까 히스패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종적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히스패닉 안에는 스페인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 인디안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 또 흑인들도 있어요. 미국에 살다 보니까 또 얼굴도 또 좀 하얘지겠죠. 그리고 자기 스타일이라든지 우리가 보면 좀 신기한 게 옷 입는 스타일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조금 백인스러운 사람도 있고 흑인스러운 사람도 있고 미국의 라티노 히스패닉들한테 당신 이제 히스패닉이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니 뭐 내가 히스패닉이라보다는 나는 뭐 화이트로 봐야 되겠지 백인으로 봐야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이제 더 이상 나는 히스패닉이 아니고 나는 스페인어를 쓸 수 있는 백인 정도로 봐야 되지 않냐라고 보는 사람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히스패닉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가 지금 주변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다. 흔들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라든지 공화당 지지로 돌아서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6개 내지 7개의 박빙의 주가 있잖아요. 이런 6개 주에서 미묘한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지금 바이든한테 좀 불리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테마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